저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친구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이런저런 용돈을 타섰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외동딸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놀러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우리 이모는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이모부 밑에서 언니 오빠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버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내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나를 안방으로 불러 중요 서류가 어디 있으며 보험 서류, 통장 및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나를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 우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은 더 부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첫 직장을 얻었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떠나서 아예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너는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왔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고요. 저는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도 않았고요.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집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정말 첫눈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그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땡땡구에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술을 먹고 땡땡구청 앞에 가서 전화를 해 나오라고 생떼를 쓰고 새벽에 나온 남자가 나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직장 생활 안 해봤냐고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는데도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같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며 심지어 게이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며 말이죠. 했습니다. 저는 땡땡구청 앞에 전화해서 나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이미 사실술이 좀 깼습니다. 다음날 물론 기억도 다 났고요. 그런데 다음날 기억 안 나는 척한 거는 비밀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귀찮게 했고요. 저는 25살의 나이에 손편지를 써봤고 구구절절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도 봤고 술 취해 그 남자의 구두에 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미용실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음날 엄마가 장례식에 가냐고 물을 만큼 새까만 옷으로 도배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일이 끝나고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 검은 아이라이너를 구입했고요. 그 당시 내 친구는 립스틱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지 그러냐며 나를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나에게 일 끝나고 술을 한잔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쓰면서도 흥분하는 듯합니다. 하필이면 구두를 새로 신고 온 날이었는데 아침에 편하게 신고 왔는데 그 남자와 일이 끝나고 술집을 향해 걷는데 갑자기 발이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픔을 따위 잊고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보며 실실 웃으며 걸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가 치기가 올라서 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집이 잘 살죠? 였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화목하냐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냐는 건지 돈이 많냐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화목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였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말했고요. 자신이 명품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전부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는 내 가방까지 자세히 봐주고 있었어 하면서 바보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속으로 남자는
자기가 홀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사실과 빚이 많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해준다는 사실이 좋았고요. 그때는 그게 거절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나눈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집에 올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자신이 가난하고 내가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 우리 사이를 망설인 것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남자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커플티를 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후드티를 입냐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커플 오피스룩을 입자고 했고 내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정장을 사는 게 그것도 두 벌이나 너무 사치야. 저는 내가 내 돈을 쓰면서 왜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생 첫 커플룩을 한다는 사실에 들떠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남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런 걸 살 때도 벌벌 떴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희 부모님이 나같이 돈 없는 놈을 등등. 저는 둘 다 가난하지 않고 내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어디냐. 오빠가 사고 싶은 건 내가 다 사줄 수 있다라고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허공의 어느 순간 저는 내가 돈을 쓰면서도 그 남자의 눈치를 봤고요.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게 되었고 비싼 것을 먹이고 싶어도 저렴한 식당으로 갔고 외제차가 사고 싶었는데 차도 못 샀고 어차피 돈은 내가 다 낼 거였는데도 저는 내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스테이크에 포도주 한 잔이 하고 싶은 날에도 그럼 그 남자는 우리의 차이를 느낄 것이고 그럼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질 테니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질긴 고기가 나오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1인분에 3천 몇백 원이었던 집. 젊은 여자는 나밖에 없던 그 가게. 어느 날 문득 기카 앨범을 보다가 프라하의 거리가 그리워져 이번 휴가 때는 프라하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고 남자는 자기는 여권도 없는데 너는 휴가 때 외국을 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보인다며 나는 결국 그의 여름 프라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돈 쓰는 걸 즐거워하거나 본인의 기준에 비싼 물건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는 좋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등등의 말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절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사고 싼 것만 입었습니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내가 좋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이 뻔하며 살려가는 것 같다며 나는 또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나양을 떨고 온갖 선물을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15만원짜리 재킷을 샀다가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상표 15만원 재킷 사는 게 절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고 비슷한 재킷을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현명했다는 등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머니께 한방 화장품 풀라인 세트로 80만원어치의 과일 바구니 제일 비싼 것에 한우까지 바리바리 억척스럽게 들고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멍청한 연애를 했는지. 그 남자는 내가 립스틱을 또 사는 것에 대해 3만원 정도 얼마 전에 사지 않았느냐, 립스틱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사느냐 등등의 말로 나를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을 하고 그 남자의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이 안타까워 엄마에게 부탁해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받아 선물해 주었더니 면세는 많이 저렴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고 그 지갑을 열심히 들고 다니던 나는 두 번 다시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차로 나를 데리러 오고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포도주 한잔하고 나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며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가격부터 보지 않는 남자와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너의 부모님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의 행운이기에 나는 부모님이 주신 돈과 내가 버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것을 여행 가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절대 결탄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남자는 정말 못났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5년 동안 정말 값싼 옷밖에 사질 않아서 기분이 이상해져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하다가 네이트에 들어와서 쓴 글이 되었네요. 다행히도 악성 댓글은 별로 달리지 않고 오히려 공감이 간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라는 말, 부럽다는 말, 나도 그렇다는 말, 자작하지 말라는 말 다 읽어보았습니다.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몇 번이나 읽어보았네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서 후기를 남긴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헤어지니까 뒷말을 한다는 댓글 맞아요. 뒷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몇몇은 아예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를 이해 못해주던지 옷장을 정리하는데 재킷이며 티셔츠며 올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도 그걸 잘 알 거예요. 오빠에게 왜 빠지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꾸미지 않는데도 잘생겼고 눈빛도 깊고 그리고 오빠를 조금 미워하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다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냐? 네, 헤어졌어요. 사실 탓을 하자면 헤어진 것은 오빠 어머니 탓이에요. 결혼을 해도 나는 너희와 같이 살 거고 이만큼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좀 며느리 덕보고 호강도 하고 싶다. 너희 친정은 잘 사니 큰 아파트도 해주겠지. 나는 젊어서 너무 고생해서 늙어서는 아들 며느리 덕 좀 보며 같이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시며 얻은 모든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하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저희 엄마는 시술이며 성형을 하시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고 계신 것 뿐인데 사돈댁은 집에 돈이 많으니 얼굴에 뭘 그렇게 쳐넣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지도 않고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신지 늙은이는 늙은이처럼 보여야지 자꾸 그렇게 얼굴에 뭘 하면 죽어서 썩지도 않는다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50대세요. 엄마는 당황한 듯 웃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여기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데 왜 이런 것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휴, 이거 기죽어서 무슨 얘기라도 하겠는지 하며 다들리게 계속 중얼중얼 아주 온 가족이 얼굴에서 귀티가 잘잘 흐르네. 사돈 양반이 특히 얼굴에 기름이 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로 사주실 건가요? 사돈댁이라는 말씀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죄송하다고 저희 세 식구가 나갈 때까지는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 입장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 말씀처럼 저 자신을 미화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관적일지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욕하지 말고 너의 경력을 쌓아라. 내가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인다는 댓글. 그 회사는 4년 반을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가 믿고 빈둥빈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제 가능성에 투자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당연히 수익은 아버지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4명 고용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랍니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업의 자본은 비록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저는 제 경력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던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제 진심이 글에 담겨서 그런가 봐요. 댓글에 공감 간다고 달아주신 많은 분 저는 무조건 헤어지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댓글에 어떤 좋은 말씀처럼 마음마저 가난한 남자라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살짝 의견을 표합니다. 어떤 분이 할 일 없는 아줌마가 정성껏 자작한 글에 왜 댓글 다냐고 했던데 자작은 아니지만 정말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는 일종의 글입니다.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의 나무가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아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울토마토 나무도 살아있다며 매일매일 방울토마토 나무야 빨리 자라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빨리 열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나무에 사랑 고백을 하고 제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나무의 열매를 따먹 나무야 위한 저희 글에는 악성 댓글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네이트판에 엄청난 악성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말의 기적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후 후기 3년 반 전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소중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추가 글을 작성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썼던 글이 페이스북이며 네이버 카페며 여기저기 퍼져서 한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 지인들은 누가 봐도 저인 줄 알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너 맞지? 등등 물론 다 인정했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퍼가신 곳들에서도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네가 따라다녀 놓고 왜 뒷말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네 맘대로 사람 꼬셔놓고 왜 뒤에서 욕하느냐 그게 네 돈이냐 네 아빠 돈이지 그냥 네가 딱 그만큼만 그 남자를 사랑한 거다. 진짜 사랑했으면 시어머니가 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도 결혼했어야 한다. 남자만 불쌍하다 등등 휴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날 제 글로 인해 기분이 나쁘셨던 남자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세요. 여자친구 돈 쓰는 거로 눈치 주지 마시고 비싼 곳도 척척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연애를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데이트 비용 너무 많이 썼어.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네 자기야 내가 오빠니까 돈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빠 휴. 전 제 글이 퍼지고 달린 댓글들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라면만 먹어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 사실 저도 그때 그분을 만나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깝고 돈이 없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시나요? 인터넷에 퍼진 제 글의 대부분의 댓글이 내 남자친구도 그랬어요. 내 얘기인 줄 알았다.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나도 전 남자친구 만날 때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남자 만날 때 제가 거의 다 사줬어요. 등등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와 질책의 댓글을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서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내면도기 사면서도 눈치를 봤고요.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군대 휴가 나갈 때마다 돈 모아서 생활비 보태라고 줬는데 생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댓글은 하나도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도 2년 반이나 더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이 너무 많이 퍼져서 제 전 남자친구가 뭔가 이상한 표현인 듯하지만 볼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는 안 적을게요. 2년 반 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홀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설 수 없었다 등등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탁 놓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속물이라고 저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예쁜 추억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없고 그냥 저와는 상관없이 그 오빠가 자기 혼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지만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벌써 그때보다 4살이나 나이가 더 드시고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며 뭔가 더 싱그러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혹시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보셨나요?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고 슬펐습니다. 아, 혹시 눈이 부시게 안 보신 분들은 꼭 시간 되실 때 봐보세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드라마예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추천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추천해준 친구한테 맛있는 것을 대접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했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결혼합니다. 부끄러워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말 그대로 아치는 애랑 결혼해요. 아빠 친구 아들, 아빠 친구분 아들이 귀국하셨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끌고 나가주신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약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갔는데 더 초등학생 멍청이 동생이 아니고 키도 너무 커져서 갑자기 어색 누나 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혜수야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 혜수는 아니고요. 제가 김혜수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역시 남녀 사이는 모르는 것.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네이트판이 생각나서 혹시나 저에게 공감해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네이트에 다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프라하를 다녀오고 제가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주는 것 없이 바라지도 않고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잘해서 아버지에게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저희 엄마 생신에도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과 정성스레 고른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금방 시드는 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 제가 환하게 한번 웃을 수 있다면 10배 비싼 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A 2달 전에 샀는데 이제 와서의 놀이야 라고 말하는 책에 2달 동안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할인하는 금액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무조건 싸고 무조건 할인하는 물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 분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아니면 꼭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뿅 하고 나타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시면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신 그 드라마처럼 눈이 부시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곳에 4살을 더 먹었다고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말하네요. 사실 저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물결이랑 줄임표, 눈웃음 이런 거 많이 쓰면 나이 든 거라고 해서 자제 중이에요. 4년 전에 저에게 재미있던 경험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모두 눈이 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스트 댓글 와 축하해요. 처음 가난한 남자 썰 봤을 때 1차 충격으로 이런 천사 같은 여자가 역시 있는 집 딸은 다르네. 2차 충격으로 이런 남자가 내 옆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 봐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